예전에는 유리하면 유리한 걸 안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쪽이 뭉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어느 효과가 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탄핵당하겠다. 뭉치자. 더 나가자. 이것과 이거 진짜 탄핵당할 것 같아. 아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쪽과 어느 쪽이 더 셀지 몰라요. 그럼 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아닐까요? 일단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러다가는 개헌 저지선까지 넘어갈 수 있다. 투표해달라. 조국 신당이 무슨 지지율이 거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비슷하게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의 대표에 대한 지지? 분노의 표출이라고 난 봐요. 그러면 경남 총의석 16 중에는 민주당 목표 의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8, 9석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도 한 5, 6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2년 동안 하도 국민들이 시달리고 안 볼 걸 보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우리 시민들은 투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세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100석 이하의 개별적 심판이 정권에 내려질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정권 심판론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상적 바람 수준을 넘어 초대형 태풍이 돼 총선판을 휩쓰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례없는 무능과 전횡을 2년 동안 참고 참아온 다수 유권자의 심판 민심이 일거에 화산 폭발하듯 대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풍, 화산 분출 같은 비유가 나오는 건 이번 선거가 단순히 여야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정도를 넘어 정치 지형 자체의 변화로 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선 탄핵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아닐까요? 의회 독재, 범죄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등 보수 매체도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발빠르게 기사화했고 일부 칼럼은 정권 존망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주장까지 편 바 있습니다.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보수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어제 오늘 계속 나왔던 조선일보의 모습을 보면 일단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러다가는 개헌 저지선까지 넘어갈 수 있다. 투표해달라.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더 크게 보는 거는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말고 민심을 좀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을 조선일보 또 여당 내에서 하는 거라고 봐요. 200석은 이른바 절대 의석으로도 불립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해집니다. 제2결을 통해 얼마든지 법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마침내 입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권에선 두 갈래 반응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오만 프레임과 역풍을 우려하며 200석 전망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정치를 바라보거나 결정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편으로는 심판민심 결집 차원에서 200석을 달라고 호소할 수는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실정을 막고 또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한 여러 가지 민생 개혁 입법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상황을 보면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석수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번 21대 총선에선 여느 선거와 달리 200석을 내세운다고 해서 꼭 역풍과 보수 결집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리하면 유리한 걸 안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쪽이 뭉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어느 효과가 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탄핵당하겠다. 뭉치자. 더 나가자. 이것과 이거 진짜 탄핵당할 것 같아. 아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쪽과 어느 쪽이 더 셀지 몰라요. 이번엔 워낙 민심 저변에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조선일보 등의 생각과 달리 보수 결집 역풍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결집과 쏠림이라는 대세론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권 심판론이 여당의 탄핵 개헌 거부권 제2결 저지선인 100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한 건 최근 2, 3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심판론은 야당 공천 갈등과 정권의 의대정원 학대 돌진 등에 가려 내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가 공천이 마무리되고 조국 혁신당 출연으로 선명한 심판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조국 신당이 무슨 참 지지율이 거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비슷하게 돼가고 맞습니다. 있고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국민의 대표에 대한 지지? 분노의 표출이라고는 봐요. 아하.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 쌓여온 그 부정평가라고 보는 것이 예. 그게 바로 이 유권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건데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아하. 그쪽에 쏠리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종섭 도피급, 황상무 핵칼테러 망언, 875원 대파쇼 같은 대통령실발 자책골 3종 세트가 잇따라 터져나오며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지역구별 여론조사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이른바 한강, 낙동강, 금강 반도체 4대 벨트에서 모두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결과가 속속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여당은 4년 전 총선에서 지역구 84석, 비례 19석으로 100석을 간신히 넘긴 103석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복당한 보수 무소속 무석을 합쳐도 10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그때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선 4년 전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용산, 분당갑, 용인갑, 평택을, 안성 등의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열세 또는 오차 범인의 경합으로 돌아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민주당이 이긴 지역구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나 경합 양상을 보이는 것도 동작갑을, 분당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동작을의 경우 3월 4, 5일 조사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3월 16, 17일 조사에선 나 후보와 류 후보 격차가 소수점 아래로 바짝 붙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는 풀이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지역구는요, 개별 지역구 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서울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처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걸 지금 이 안 좋은 이 정권 심판의 바람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게 이제 황수석 건하고 저는 그 이종섭 대사 건이라고 보는데. 나 의원이 방송 진행자 질문에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나 후보님하고 맨 처음엔 좀 벌어진 여론조사가 많다가 요새는 박빙까지 붙는 여론조사가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은? 박빙까지 붙는 여론조사는 하나 있었고요. 예.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보도한 여론조사는 다시 10%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박빙이 많다고 하시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전부 질문이 저희 당 계속 이런 질문 하시니까 우리 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싶은 친명횡재, 뭐 비명횡사 왜 이런 거. 그건 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예. 금강벨트로 불리는 충청권 여론조사도 민주당 강세가 뚜렷합니다. 4년 전 민주당은 충청권 28석 중 20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4년 전 국민의힘이 이겼고 충남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꼽히는 홍성 예산에서도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7, 18일 조사에선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를 앞질렀고 18, 19일 조사에선 강 후보가 양 후보를 앞섰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포함된 부산 경남에선 최근 민주당 선전 기류가 완연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21일, 24일 실시한 조사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틴 부산 사하갑, 북구갑, 경남 양산을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4년 전 국민의힘이 차지한 부산 사상 해운대갑에선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나마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부산 연제구에선 민주당과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은 부산 경남에서 각각 3석씩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선 5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전체 16석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경남 총의석 16 중에는 민주당 목표 의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9석을 목표로 하는데 그래도 한 5, 6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K지만 여전히 바닥 민심에는 정권 심판론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높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가 약간 추월한 게 하나 정도 여론조사에 잡혔는데 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지만 우리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바닥에. 이런 조사 결과들이 쌓이면서 여당 지역구 의석이 4년 전 84석에서 80석 아래로 쪼그라들 수 있다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당 비례대표 또한 4년 전보다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혁신당 돌풍으로 민주당 위성정당과 조국 혁신당의 비례 지지율 합계가 50%에 육박하면서 범야권 파이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국민의힘 100석 붕괴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계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계산은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대략적 추론일 뿐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릅니다. 각 당의 대응에 따라서도 판세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몇백, 몇천 표 차이로 갈리는 초경합 지역이 적지 않다는 점이 결과를 예단하기 더 어렵게 합니다. 지금 저희 조사에서도 한 2%에서 4% 사이, 표로 따지면 한 2,000표 내외가 약 한 30개 가량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각 지역별로는 후보자들 간에 정말 치열한 또 싸움이 오늘부터 벌어질 거거든요. 다만 선거는 기사라고 하죠. 100석, 200석 여부는 다소 불투명합니다만 일단 야권이 정권 심판론에 올라타 승기를 잡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200석 여부엔 말을 조심하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점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2년 동안 하도 국민들이 시달리고 안 볼 걸 보고 뭐 그래가지고 아예 평가가 아니고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은 꺾이고 우리들은 올라가는데 그 추세가 지금 당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으면 저희 당의 지지자들은 좀 이게 뭐랄까 조금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좀 전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환경이다, 상황이다. 단지 그런 안 좋은 것이 이제 지난주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자칫 기대를 버리고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참고 견디다 드디어 불붙은 심판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맥없는 희망사항의 토로에 그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일단 제가 받은 느낌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전략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한다거나 그런 희망이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의지 같은 거는 전략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권과 한강 벨트를 겨냥해 국회 세종시 이전을 발표했지만 도도한 심판 민심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일 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투표율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역시 지금 심판 민심의 강도에 비춰보면 승패 자체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 시민들은 투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투표율이 높을수록 100석 이하의 개멸적 심판이 정권에 내려질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사전투표입니다. 심판 민심의 규모와 위력을 확인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